5월 18일 09시경 전남대 앞에서 최초로 계엄군과 충돌했던 전남대생 200여 명이 10시경에 광주 시내 중심가로 진출을 해서 계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차 격화되었고 오후 2시경에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나 경찰과 투석존으로 대치하면서 파출소, 투석, 경찰차, 방화 등 시위가 격렬해짐으로써 경찰력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엄당국은 부득이 오후 4시 40분쯤 광주 지역 주둔 병력의 일부로서 폭력 저항을 조기 수습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석과 폭행으로 대항했고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유언비어에 흥분한 주변 건물의 일부 시민이 합세해서 군인에게 투석함으로써 쌍방 간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상호 감정이 폭발해 욕설과 고함으로 대결하게 됐으며 젊은 군인들이 격렬한 난동의 와중에서 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시위 학생을 군중의 면전에서 저지 연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학생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다소 과격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상호 간의 부상자는 발생했으나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정오부터서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여학생을 발가벗겨서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냈다. 또한 계엄군이 임신부를 칼로 찔러가가지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버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유포가 됐는데 이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극대화시켜 폭동으로 유도하려는 불순분자들의 계획적인 소행이었습니다. 이때 출동한 병력은 광주 지역에 위치한 일부 병력과 전주 지역에 위치한 70수단 내하의 33대대 및 35대대였으며 이 33대대의 대대장은 전주 출신이고 35대대 대대장은 대구 출신이었으며 광주에 투입된 부대원의 40%가 전남북 출신이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도 그 유언비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를 잘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19일에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는 시내에 더욱 퍼져 이성과 냉정을 상실한 군중 심리가 광주 시내를 휩쓸게 되었고 흥분한 일부 군중들이 격렬한 시위를 감행하면서 화염병으로 파출소를 방화하는가 하면은 취재 차량과 승용차를 파괴하였고 이러한 와중에서 최초로 계엄군의 무기가 군중에게 탈취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들이 젊은 놈은 모조리 죽인다더라, 광주 시민 70%를 죽인다더라는 등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악랄한 유언비어가 시시각각으로 조작되어서 유인물과 구전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포가 됐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가지는 연기와 함성 등으로 대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군중들이 강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과 계엄군에 맞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 와중에 최초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에는 비가 내려 별다른 상황이 없었으나 오후에 이르러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흥분한 군중 만여 명이 극렬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오후 4시 반쯤에는 무등경기장 앞 광장에서 악랄한 유언비어에 흥분한 택시 운전사들이 모여 계엄군을 밀어버리겠다고 택시 40대를 앞세우고 차량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저녁 6시 30분에도 택시 200여 대가 이 광장에서 3연로 전조등을 켠 채 시위를 강행하는 한편 MBC 방송국을 방화했으며 시청을 파괴하고 도청 앞에 저지 경찰관 4명을 차량으로 깔아 죽이는가 하면 시내 여러 군데 파출소를 파괴하고 버스와 택시 대여를 앞세워서 군경 저지선을 돌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광주시는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게 됐고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차량에 마이크를 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난동에 의해 이들의 시위는 야간에도 철야 횃불 시위로 계속됐습니다. 밤 11시쯤에는 MBC 방송국이 모두 불타고 밤 11시 45분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1일 새벽 2시에는 군중들이 광주 세무서를 습격 방화하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며 6시쯤에는 광주역과 KBS 월산동 사무소를 방화하고 시내에서 차량을 닥치는 대로 탈취 파괴한 후 9시쯤에는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 군에 납품할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과 민수용 차량 200여 대를 탈취해서 화순, 나주, 담양, 장성 등 주변 소도시로 진출해서 경찰과 예비군의 무기를 탈취, 난동을 벌이면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난동자들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화순광업소와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를 습격해 다량의 폭약, TNT와 35만여 개 뇌관 등을 탈취했습니다. 또한 21일 오후 1시쯤부터 난동자들은 탈취한 기관총을 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전남 도청 내의 계엄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며 간첩과 좌익수 등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이날만도 3차례에 걸쳐 장갑차를 앞세워 습격해 계엄군과 교전을 전개함으로써 사상자를 내게 하는 난동을 계속 자행했으며 이날의 총격 난동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난동 군중들은 시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가두 방송 외에도 용의 주도하게 만들어진 지하 신문을 통해서 계엄군의 선멸을 선동했습니다. 낮 12시쯤에는 민간 점포인 금성센터에 난입해 각종 전자제품을 방화 파괴하고 주유소를 습격, 휘발유 등을 탈취하는 등 점차 그들의 방화, 파괴, 탈취 행위가 민간업체로까지 확대되는 한편 나주시의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해서 칼빈 500열정을 비롯한 각종 총기 770여 정과 약 11만 발의 탄약 등을 탈취해서 난동 군중은 점점 대규모의 무장 저항 집단으로 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 있었던 신현아 적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강요의 사임을 우리의 투쟁으로 신총리와 정강요가 굴복 퇴진하였다. 최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난동자들을 고무하고 시민들을 전역을 해서 그들의 계엄군에 대한 저항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무장 난조자들과의 충돌로 무모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해를 입히는 불행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21일 18시경에 계엄군을 외곽지대로 철수시켰고 철수 과정에서 계엄군은 무장 집단으로부터서 사격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시내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 봉쇄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서의 난동을 진압하면서 선무 활동에만 주력하였으나 이날 밤 남평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온 난동자들이 외곽 봉쇄 부대를 습격하는 등 계속 총기에 의한 격렬한 저항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22일) 광주시는 무장 난동자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치안부재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장 집단들의 난동은 영광, 함평, 완도, 목포, 송정읍, 해남 등 전남 일대로 계속 확산됐습니다. 9시 35분쯤에는 또다시 차량에 기관총을 설치해서 광주 교도소를 습격, 계엄군과 총격전을 전개하는 한편 난동자들은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른바 시민군을 조직 편성하는 등으로 시민의 호응과 합세를 유도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도청 앞 광장에서 시체를 진열하고 합동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구실하에 시민을 동원 계엄군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평소 원한 관계에 있는 민가에 침입해서 가족을 몰살시키거나 금품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차츰 그들의 만행에 위협을 느끼고 이성과 냉정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3일에 이르러 그간 극에 달했던 난동자들의 방화, 파괴, 살인, 약탈 행위 등의 난동은 정부 및 계엄당국의 설득과 선무활동의 효과와 난동자들의 무차별적인 만행과 잔악행위에 혐오감과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 및 학생들은 이성회복과 자성에 의해 수그러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주변 지방에서의 습격과 모기 탈취, 약탈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시내에서는 무장 난동자 시체 59구의 전시와 호별 방문에 의한 장례비 강제 징수, 광주 공원의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한 보급기지화 작업, 시내 요소의 바리케이드 설치, 진지 구축 등 반항적인 행동을 계속하다가 저녁 7시쯤 무장군중 중에 34명이 군부대에 투항한 것을 비롯해서 광주사태 수습위원회가 계엄 분소를 방문해서 무기를 반납하는 등 계엄 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수습이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강경한 세력들과의 의견 충돌로 전반적인 수습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이들 난동자들은 광주에서의 봉기에 호응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칠함대가 광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다는 등의 유언 비어를 시내에 퍼뜨리며 계속 저항 자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24일 난동자들은 다시 저항 자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낮 12시 반쯤에는 도청 앞에서 위령제를 거행한다는 구시라이에 15,000여 명이 집결해서 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특정인의 화형식을 가졌으며 시가 외곽에서는 난동 집단들이 이동하는 계엄군부대 총기를 난사하는 등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5일에도 수습위원회 활동이 강온 양파로 갈린 채 각각 별도의 행동을 보여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강경파에 의한 시민 5만 명을 모아서 궐기대회를 열고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으며 시가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가 더욱 줄어들자 난동자들이 계엄군은 못 들어온다, 5일간만 견디면 된다고 선동하면서 대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시민군에 가담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고 충동을 했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진입하기 전날인 26일에는 계엄군이 일부 차단 지역에서 점차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가자 무장 난동자들을 신속하게 기동 배치하는 조직적 지휘와 기동성까지 발휘했으며 계엄군이 약속을 위반해서 무력 진주하려 하니 시민들은 궐기 대항하자고 선동을 계속해서 이날 오후 3시쯤 5천여 명을 모아서 다시 궐기대회와 시위 행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9일간의 광주 사태의 경위를 살펴보면은 일부 전남대생들이 계엄군에 대한 투석을 시발로 한 격렬한 시내 시위와 이에 대한 계엄군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서 발단이 되었으나 외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 조종과 유언배의 유포를 통한 고묘한 선동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지역 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